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의칙 또는 뭐 권리남용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뭐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꼭 그 건물 철거 소송에서뿐 아니라 다른 소송에서도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법리죠. 그런데 건물 철거 소송에서 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 건물 철거 소송에서 거의 한 90% 이상, 90% 이상 이 등장하는 이 신의칙 위반 부분이 소위 말하면 항변이죠. 그러니까 토지주가 건물주 상대로 내 땅 위에 너 건물 철거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신의칙 위반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자주 등장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이 법리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건물 철거를 떠나서 건물 철거와 별개로 법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미 정확하게 이제 판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신의칙을 적용하는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거 청구가 안 돼, 철거 청구 기각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어떤 인정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걸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주관적 요건은 그 철거 청구를 예를 들자면, 이런 철거 청구권 권리의 행사가 목적 자체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지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주관적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 요건은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야 된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요거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보자 그러면 이 신의칙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도 상대방이 잃을 수 있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 그죠? 상대방이 잃을 수 있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결론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이나 뭐 시설 소유자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시가가 아주 높다, 고가다, 비싸다, 이런 점들, 또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최근이다, 이런 점만 가지고 권리남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그 철거 대상이 급수라든지 수도 시설, 급수,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뭐 국어, 도랑입니다. 도랑, 국어, 송전탑 이런 것과 같이 공익과 관련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사회 질서하고 직결되지 않는 한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요,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3년 판결이고요. 지상권 확인, 사건 번호가 두 개죠. 그 다음에 사건 명칭도 두 개입니다. 지상권 확인,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이렇게 했는데, 이 본소하고 반소의 관계거든요. 먼저
건물주가 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래서 확인을 구한다라는 재판을 하니까 그 소송에서 토지주가 반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건물 철거해. 그리고 토지 인도해줘. 이런 반소를 제기한 그런 경우입니다. 요지 1번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권리행사의 일반적인 두 가지 요건, 그 부분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자, 요지 두 번째는 이 신축 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요지인데요, 그게. 경락받은 사람이 이제 피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되겠죠. 반소 원고, 본소 피고가 될 텐데, 그런 토지주가 건물 철거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건물 시가는 한 7억 정도인데 반해서 토지의 낙찰가가 2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건물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철거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랬어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 건물 철거로 인한 피고의 이익과 피고가 토지주입니다. 원고들, 건물주들의 손해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106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서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히 철거에 따른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원고 박모 씨가 피고의 경락 사실을 알고도 건물의 신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완공한 점, 강행한 점. 그 다음에 건물 철거가 사회 일반의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원고 박모 씨가 이 건물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피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 피고가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 청구를 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경락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심 판단을 대법원 판단이 이제 파기한 경우인데 원심은 결론적으로 권리남용이다.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다라고 봐서 원고 청구를 이제 기각한 그런 경우인데 그 대법원은 그 판단을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 원심을 먼저 읽어보자 그러면 이게 철거되면 피고들이 건축비, 매수자금, 임대차 보증금 이런 부분들을 전에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신축된 지 4년밖에 안 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원고가 이제 토지주죠. 구분 건물 완성 후에 사실을 알고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구분 건물이 당장 철거된다고 해도 그 토지 일대에 대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그죠? 허물고 새로 신축할 수도 없는 반면에 이 사건 구분 건물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그 건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 사건 구분 건물의 존재 여부가 원고 권리 행사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으로 보이는 점,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 사건 철거 청구는 원고에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객관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청구다. 그래서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일대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게 뭐 부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한테 손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원심 판단이 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고가 이런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지역 쪽에 지역의 건물의 그 땅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이제 건물 철거하고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재개발되기 때문에 너 그냥 아예 상대방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91년도 판결이고요. 역시 건물 철거 사건입니다. 시 소유인 가압장 건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시를 상대로 가압장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전기 관련된 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건물 이게 그거군요. 지금 급수 관련된 이제 건물인 것 같은데 시가 그런 급수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건물, 가압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남의 땅 위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철거가 들어온 이런 사건인데 법원은 그 시소유인 이런 가압장 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철거로서 부지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시의 손실이 훨씬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급수 대상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 소유자가 이 가압장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역시 이제 까다롭게 보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이제 원심도 그렇게 판단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땅을 낙찰받는다거나 건물을 취득한다거나 할 때 좀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신의측 위반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시다시피 이 대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소송에서 하급심들, 소위 말하면 1, 2심에서는 이런 이제 땅 소유자가 좀 이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양보하면 될 텐데 굳이 뭐 철거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에도 좀 응하지 않고 웬만하면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재판부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완강히 버티는 소위 말하면 고집을 피우는 이런 경우에 약간의 괘씸죄 비슷한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에서는 간혹 가다가 지금 우리 소개시켜드린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 2심에서는 그 권리남용이야. 네가 굉장히 나쁜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판단을 한 부분도 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실무상으로도 왕왕 있어요. 왜냐? 이게 이제 재판부도 약간의 이제 괘씸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가 그래? 그럼 나는 대법원 가서 깨지더라도 내가 너 철거 청구를 기각하겠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좀 어떤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조정이라도 좀 되겠지. 그 뒤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법원 판례에 불구하고 조금 상식에 맞는 그 재판부 입장에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의칙 권리남용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